부산 브리핑입니다. 지난 23일 밤 11시쯤 부산 사상구 괴법동 사상교차로에서 5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해경과 육군 제126 보병여단이 합동 해상 밀입국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요트를 이용해 외국인이 국내로 밀입국하는 상황을 가정해 양 기관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시됐습니다. 훈련에 앞서 해경과 군부대 관계자들은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부산 해경은 군부대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돌아다니는 기장군 버스 이용객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장군 버스는 마을버스 표지판과 실제 마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진 곳 등 버스 하차 장소와 실거주 지역이 먼 대중교통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도입됐습니다. 현재 기장 1번과 10번, 57번이 운영 중으로 올해 초 동해선 좌천역을 경유하는 버스 57번이 신설되면서 이용객 수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산의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임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2022년 기준 전국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은 모두 127개 동으로 부산이 40개 동으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상위 20위 중 부산에 13개 동이 위치하고 있고 상위 2위에서 4위는 부산 LCT입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초고층 건축물의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초고층 건축물의 대피와 피난 유도 조항을 신설해 재난 상황이 아닐 때도 관리 주체가 대피 동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몇 년 전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벌어지면 그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작년 1월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또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50명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법 시행에 맞춰 대비하려 해도 법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81%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동자들의 안전입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로 유입되는 해류의 세기 정보를 주기적으로 생산하고 그 정보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공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에 제공하는 해류 정보는 우리나라와 일본 연안에 위치한 세계 관측소의 실시간 공개 해수면 높이 자료를 역학적 방법으로 계산해 환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과원은 동해 유입 해류 정보 제공으로 최근 동해의 수산자원 감소와 어획량 변동, 고수온 현상 발생 등 수산자원 변화를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